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어제 서청원, 이정현, 홍문종 의원 등 모두 8명을 최순실의 남자로 규정하고 인적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친박 패권주의로 당을 망쳤으니 앞으로 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 내부가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재선의 오신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네, 최근 인터뷰 거의 안 해주셨는데 팟짱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자, 지난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재선 의원으로서 대통령의 탄핵 가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집권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사태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정권을 만든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심하고 정말 아픈 마음 속에서 탄핵에 참여를 했고요. 네. 또한 국민들의 성남 민심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출직 국회의원이든 선출직 대통령이든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맞춰서 그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께서 오늘로써 비상시국위원회를 해체한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결정이 된 건가요? 네, 회의가 지금 막 끝났고요. 예, 비상시국 회의는 사실은 당 지도부 사퇴 이후에 당의 개혁과 새로운 혁신 보수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구심점의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탄핵이 9일날 가결된 이후에 또 당내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좀 더 넓은 의미의 당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리고 비상시국 회의보다 소위 지금 언론에서 평가한 대로 범친박 부류의 한 20여 명이 넘는 의원들과 함께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더 큰 모임체로 저희가 혁신보수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발전적 해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새누리당 9당 모임이라고 하죠. 이른바 혁신과 통합 보수 모임, 그러니까 친박계가 새로운 모임을 오후 2시에 발족을 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여기에 맞서서 더 큰 당 모임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비상시국 회의를 해체하고 그 이후의 모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거 뭐 크고 작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새누리당 내에서의 어떤 권력 투쟁이나 자리 싸움으로 비춰지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 사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소위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새누리당이 책임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대통령과 함께 호가호위했던 그 권력을 나누었던 분들은 사실은 이선 후퇴와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정계 은퇴까지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그 권력을 놓지 않고 있는 점이 우리 당에 그리고 진보가 발전하기 위한 또 건강한 보수가 함께 가기 위한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어 자체가 좀 부끄러운데요. 혁신과 통합연합이라고 하는 친박 중심의 그 모임은 국민들한테 오히려 지탄을 받고 당의 개혁과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은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고 걸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국민들께 지탄을 받고 당의 개혁과 변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실제로 이선 후퇴나 정계 은퇴를 해야 될 분들이 이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같은 걸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어제 시국위원회가 이정현 대표, 조원진, 이장호 최고위원,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김진태 의원을 최순실의 남자 인적 청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분들은 꼭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는 핵심적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현재의 당 지도부의 3명은 네. 지금의 어떤 새누리당이 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오기까지 네. 지난 6, 7주 동안 네. 사실 당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태가 일어나고 처음부터 네.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그렇죠. 새로운 협상 채널이 생기고 또 청와대를 견인해 갈 수 있는 네.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해야 된다라는 네. 말을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네. 네.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네. 오히려 더 탄핵의 국면으로 이끌고 간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의 경우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의 총선 과정에서부터 네.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했던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반대로 친박계에서는 김무성 전 네.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즉각적으로 당을 떠나라. 사실 참 옮기기 어려운 험한 말도 많이 쏟아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보수정당 새누리당은 네. 역사적으로 이제 그 소명을 다하고 이제 소멸돼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역사성에 있어서 지금의 친박 주류가 네. 이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보수정당을 지지하고 지탱했던 당원들과 그 지지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지금 당이 건강하게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김무성 전 대표를 탈당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예. 오히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어떤 패권적 친박 중심의 주류가 네. 결과적으로 당을 이렇게 망쳐놨기 때문에 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네. 당연히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보통이 같았으면은 이선으로 물러나는 게 너무나 지당한 것이죠. 네. 근데 오히려 본인들의 그 권력을 놓게 되는 순간 네. 본인들은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되고 정치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네. 여전히 끊임없이 그 한 줌의 권력을 쥐고 있는 모습들이 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혹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판단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당 안에서 친박 비박 네. 갈라져서 싸우느니 차라리 당을 따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리고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컨대 친박과 결별한 비박이 새로운 보수정당의 깃발을 든다면 당장에라도 2위 정당으로 등극할 네.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분당. 탈분당 관련해서도 뭐 저희가 소위 비주류 측에서 네. 많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물리적으로 네. 당권을 쥐고 있는 친박 주류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렇게 막가파식으로 그걸 놓지 않고 물러나지 않으면 네.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당 후 분당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네, 네. 일단 여전히 그 지금의 당 내에서의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해보고 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저희가 명분을 갖고 나가야만 그래도 그 당내에서 지지층들을 같이 함께 이끌고 갈 수 있지 않냐라는 어떤 의견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은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네네. 마지막까지 당내 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어느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언제가 마지노선이라고 보세요? 이 12월 달 안에는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말 이전에는 결론이 나야 된다. 그래서 네. 이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당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이 지금의 당내의 친박 주류들이 네. 물러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물러났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여야가 합의를 하고 21분 만에 사퇴 기자회견을 네. 해서 사실 야당도 굉장히 당황했던 뭐 이런 네. 장면 저희가 다 봤는데요. 이정현 대표의 경우에는 동반 사퇴를 주장했지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보수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는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런 말을 전해 들은 바가 있고요. 이게 여전히 이 당 내에서의 친박 패권이 국민들의 민심과 전혀 역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당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일부 세력들이 이제 시대의 뒤안길로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거든요. 예, 그래야 건강한 보수가 새롭게 혁신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진보의 발전과 같이 균형추를 이뤄가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렇게 수구적인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 권력만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지금의 패권적 모습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 앞서 이제 탈분당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은 주셨지만 이렇게 계속 갈라지지 않은 채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당의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뭐 어디서 뭐 1,000억대, 어디서 뭐 500억대 뭐 이런 재산 분할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런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고요. 사실은 뭐 재산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그 소위 비주류 비상시국회의는 당을 청산하고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그 재산을 탐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 보수의 역사성과 꾸준히 내려왔던 지금의 정당 속에서 새롭게 개혁을 이뤄내는 것만이 오히려 또 건강한 보수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기반과 토대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당내 투쟁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언론이 보고 있는 뭐 그런 단순한 어떤 재산의 그리고 자리 다툼의 문제는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비상시국회의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어떤 당내 개혁을 통해서 당이 청산을 하고 해체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은 새누리당은 그 명운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재산은 국가에 헌납하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서 진보 보수 양날개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 윤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20일에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지를 좀 두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원 당규상에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에 이탈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징계 사유가 되는데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당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당에 큰 해당 행위를 했다. 그리고 당의 어떤 민심 위반에 큰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제명 내지는 탈당 권유 정도의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당 권유는 탈당 권유한 후에 10일 이내에 본인이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탈당 권유 후에 10일 안에 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그 사실상 제명과 같은 효과가 제명과 같은 효과가 있다. 출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출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에 큰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고 나름대로 좀 자유롭게 당을 이렇게 놓는 길이 오히려 지금 새롭게 보수가 그나마 다 괴멸되기 직전에 있는 보수를 새롭게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정진석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번에 이제 이정현 대표하고 3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때 이제 20분간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조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경우는 나하고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최순실 씨한테 배신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뭐 하인이나 종처럼 부리던 최순실 씨가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네. 억울하다는 건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호소. 지금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은 국민과 좀 괴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1, 2,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비춰진 것처럼 네. 계속 그 3차 담화까지 가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네. 대통령 외면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탄핵에 이르기까지 간 길이거든요. 네. 본인의 어떤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주변 인물들의 어떤 부정이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께 분노만 키우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겸허히 민심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정말 뉘우치는 마음에서 그래야 국민들의 마음도 조금 열리지 않을까. 저는 지금이라도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그나마 더 큰 불행을 막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혹시 촛불 집회 7차까지 열렸는데요. 혹시 나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 이런 어떤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되는 집권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제가 집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다만 그 집회 현장에 7번에 네. 제가 다른 일정 때문에 고정 방송에 있어서 늘 청계광장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좀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렇게 100만, 200만의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을 드는 현장에서 의원님 제일 많이 든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요? 저 과거에 다른 집회에서도 있어봤지만 네. 이번 최순실 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집회 현황을 보면 네.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네. 자발적으로 발현된 그런 집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또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굉장히 본인들의 엄중한 그 마음들을 네. 잘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성숙된 집회 시위 문화 속에서 네. 저는 굉장히 큰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느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의원님 지역구 구민들로부터도 많은 의견 들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탄핵 과정에서 의원님께 쏟아진 지역구 구민들의 목소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떤 건지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여전 지지층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어쨌든 보수 정당의 새누리당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네. 소위 보수 지지층에 있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대다수 많은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은 네. 탄핵을 통해서 이 헌법 질서를 다시 바로잡고 헌법가치 훼손돼 있는 것을 다시 제대로 된 주권자로서의 국민들의 의견들을 네.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 뜻을 받들었던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7번에 걸쳐서 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 연인으로 하면은 10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네. 계산도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분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거냐 불안해하는 네.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집권 여당의 재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는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지금의 이런 성숙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국회에 받아들여져서 탄핵 절차를 거쳤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제 국정은 좀 안정화되고 다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시대 교체와 또 세대 교체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저는 앞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보와 양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있는 큰 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건강한 보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